안녕하십니까. 전주 중고차 딜러 구루마 김형원입니다. 아, 가성비라고 하면 뭘 말할까요? 이제 적은 비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가성비가 좋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저는 오늘 가성비를 가진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10년식 뉴 프라이드 1.6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8만 킬로 운행했고요. SLX 중에 최고급형 차량입니다. 이 외관을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굉장히 깨끗한데 차량이 사고가 있어요. 사고가 있습니다. 앞사고가. 2019년 11월 달, 그러니까 작년 11월이고 지금으로 치자면 한 9개월 정도 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휠하우스 인사이드 멤버 쪽에 판금도 있고 앞에 인사이드 판넬 하나는 교환도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성능 점검부를 점검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그런데 차량이 사고가 났다고 해서 못 쓰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또 자동차 정비 기술도 워낙 좋아졌고요. 아주 험하게 부서진 차들도 이제 정비를 아주 잘 해놓으면 핸들의 정렬 뿐만 아니라 차량의 엔진 미션 상태에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만, 이 차량도 제가 시운전을 다 해보고 해봤습니다만 차는 아주 잘 탄 차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주인이 한번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서 5년 뒤 2013년도에 주인이 바뀌었고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분이 쭉 또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주인이 탔던 차인데 작년에 사고가 있고 이번에 산타페 신형 산타페 새 차로 차를 바꾸셨습니다. 이제 물론 남편이 그 차를 갖고 남편 차를 물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이 차는 여자분이 운행을 하셨던 차입니다. 그러나 차는 아반떼보다 좀 작지만 심장이 1.6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넉넉한 파워를 내는 그런 차량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도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만 앞 부분이 굉장히 깨끗해요. 이건 사고 때문에 새로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올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점도 물론 있겠죠. 사고 안 난 것보다야 당연히 사고 난 게 뭔가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좋아지는 점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그 점을 확인해 보시죠. 네, 사람들은 운전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고가 나의 잘못이었건 또는 상대방의 과실이었건 간에 이제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차량을 고쳐야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이 차는 아마 이렇게 정면으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 점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인사이드 멤버 또 휠하우스 이런 곳을 다 판금을 했죠. 그리고 앞 3박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외관으로는 새로 칠을 했어요. 새 칠을 했고 또 뒷부분도 광택을 내면서 따라왔는데 칠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일관성 있는 칠을 가지고 있어요. 외관도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차량이 상당히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가격도 눈에 띄는 가격에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이제 가성비가 있다고 하니까 막 너무 택도 없는 상상을 하고 하시는데요. 그건 허위 매물에서나 가능한 거고요. 차량은 사고가 났다 그래서 꼭 뭐 가격이 물론 신차보다 사고 안 난 차보다야 가격이 빠지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상상하셔가지고 전화하시지는 마십시오. 자, 일단 이제 타이어 상태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타이어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앞 트레드 거의 80% 이상 남아 있고요. 정렬 상태 좋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앞 트레드 80% 정도 남아 있고 정렬 상태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뒤에도 보셔야죠. 네, 뒤에 타이어는 80% 정도 남아 있고
예, 안쪽으로 트레드 먹은 자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정비를 잘못했다면 분명히 어느 한쪽으로 편마모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네, 보시는 것처럼 차량 네, 트레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태로 아주 정렬 상태도 좋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차량의 외관을 한번 보시죠. 문콕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 전부 다 점등 시켜놨습니다. 에어컨 얼마나 시원하게 잘 나오는지, 네, 앞유리가 이렇게, 네, 앞유리에 이렇게 성에가 낄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앞쪽 라이트 점등되는데 전혀 문제 없죠? 차 굉장히 이쁩니다. 색깔도 이쁘고요. 네, 어느 분이 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운전 연습하셔도 되고 초보 운전자도 부담 없는 가격인데 깨끗하고, 그리고 더구나 SLS 최고급형은요, 실내를 보시면 더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실내는 가죽 시트와 그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네, 최고급형 소재의, 예,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랑은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그리고 자, 잠시만요. 전화가 옵니다. 그에 더해서 ABS를 포함한 뭐 안전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차량에 타서 이제 차량의 실내와 주행 성능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2010년식 1.6 8만 킬로 탄 차를 이 가격에 하는 가격으로 제가 제목을 달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어느 분이 가져가셔도, 예, 탁송으로 받으셔도 아무 문제 없을 만큼 확실하다는 걸 제가 이제 주행 성능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죠. 된 소재를 패브릭 말고 뭐라고 좀 더 고급진 표현이 있던데, 네, 여기는 가죽이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트는 깨끗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일단 타볼게요. 아우, 이제 에어컨을 왕창, 예, 더구나 풀 오토 에어컨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에어컨이랑 시원합니다. 프라이드에 풀오토 에어컨이 들어있는 경우 많이 보시지 못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로터리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풀오토 에어컨이고요. 네, 그리고 예, 블루투스가 되는 오디오가, 예,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투스가 되는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 예, 내비게이션 이렇게 마감재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고, 예, 후방 카메라도 모두 잘 작동을 합니다. 네, 지금 7시 6분이네요. 오후 7시 6분이고요. 예, 그런데 예, 차량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84522. 자, 제가 이제 이 차가 정말 사고차라면 걱정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아, 사고 나가지고 주행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예,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실 수 있는데, 네, 일단 저는, 예, 그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요즘 듣는 음악은 뭘 들으실까요? 전차주는 CD에 뭘 넣으셨을까요? 네, 요즘 정말 트롯이 대세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자, 떠나지 말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잠시 전주 군산 간 도로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들 대부분이 군산으로 가는 차들이 월드컵 경기장 쪽에 차를 놓고 그 카풀을 하는데요, 전부 다 마스크를 썼네요. 오늘 전주도 2시부터 행정명령이 내려가지고 마스크를 안 쓰면, 네, 안 되는, 예,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부의 권고나 어떤 그 조정 제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이 이제 어느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제가 잠시 좀, 예, 보여드리도록 하죠.
지금 순간적으로 100km를 넘겼습니다. 저는 지금 급브레이크에 가까운 브레이크를 잡고 회전하고 있고요. 네, 차량 이제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저속에서 오는 소음은 일단 없는 게 확실하고요. 왜냐, 바닥 서스펜션에서 오는 잡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핸들링이 과연 어떨 거냐, 이제 그 점이 중요하겠죠. 저는 오늘 이 차가 오늘 저녁 안에 계약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저 이거 찾아가지고 와서 지금 바로 영상 찍는 건데요. 제 촉이 맞다면 저는 이 차가 오늘 팔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분명히 누군가가 이 차를 계약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 늘 제가 오바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차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추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140km 가까이 달리고 있는데요. 옵션을 포함해서 블랙박스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옵션을 포함해서 지금 핸들링 전혀 떨리거나, 저 손 아주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요, 떨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막 140으로 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평소에 손 놓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냥 핸들을 잡고, 핸들을 들고 가야 되는지 핸들을 잡고 가야 되는지 그런 쏠림이 있는지만 보시면 되는데, 핸들을 놓고 가요. 그러면 차는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도로의 구조 성격상. 물론 지금 이렇게 저도 핸들을 놓고 가고 있습니다만 차는 아주 반듯하게 직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km에서 이 정도면 차량의 직진성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릎이 길어가지고요, 무릎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일을 하기도 가끔 합니다만 위험한 일이죠. 근데 다리가 긴 사람은 핸들도 다리로 잡고 갈 때도 있어요. 예, 그렇긴 한데 이 차는 사실 요즘 그냥 뚝딱뚝딱 망치질 해가지고 차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보험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 보상 업무 보고 있는 친구들 때문에 공업사들도 다니기도 했지만, 지금 제가 서전주 현대공업사 다니잖아요. 매우 정교한 그 디테일이 따르지 않으면 차는 수리를 맞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억지로 잡아당기고 펴가지고 억지로 모양을 맞춰 놓잖아요. 그러면 바로 어디로 표가 나느냐, 타이어에서 표가 납니다. 타이어가 윤거와 축거의 길이와 또 캠 각 이런 여러가지 각도가 다 맞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가장 기본이 이제 휠하우스와 인사이드 멤버 이런 프레임들의 바퀴가 오무기랑 다 걸려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그러면 타이어로 바로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드 멤버라고 하죠. 프레임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탑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프레임은 직사각형 네모난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탑을 올려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구멍 옆으로 말하자면 나사자리를 뚫어가지고 맞춰서 올려놓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마 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트럭이 개걸음으로 갑니다. 앞에하고 뒷바퀴가, 차는 빠듯이 가는 것 같은데 앞에하고 뒷바퀴가 개걸음으로 가요. 네,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차들이 그렇죠. 네, 저 지금 물론 속도를 일부러 내보는 겁니다. 예, 보여드리려고 내보는 건데, 킥다운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6000rpm까지 제가 악셀을 떼지 않기 때문에 6000rpm까지 가는데 160km예요. 제가 떼면서 이제 요 다음 버전으로 가게 되면 160을 넘겨서 이제 가게 되겠지만, 네, 차량 상태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상태 아닙니까? 네, 핸들 전혀 떨림 없습니다. 네, 저 잡고 있는 이 핸들도 전혀 떨림 없어요. 170km 지금 달리고 있는데, 네, 연비도 좋고 프라이드가 튼튼하고 그리고 내구성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사고 났을 때 유리한 점이 있다 그랬는데 영상에서는 설명을 못 했는데요. 앞에가 뭐가 있습니까? 에어컨 콘덴사, 라지에타, 예, 앞쪽으로 다 달려있죠. 지금 10년 정도 됐으면 라이트도 누렇게 백태가 끼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쪽 부분에 전부 다 라지에타랑 에어컨 콘덴사랑은
다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식혀주는 자리라 그 자리는 이제 물때가 끼고 녹이 끼기도 쉽죠. 근데 그걸 다 새 걸로 바꿨단 말이죠. 네, 관련된 부분들이 새 걸로 바꿔져 있는 상태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오히려 그 냉각 계통이나 이런 부분도 예, 더 괜찮다. 아, 더 괜찮다? 예, 그건 좀 실언이고요. 더 괜찮다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차량은 사고를 염두에 두시는 것보다 가격을 염두에 두시고, 차값도 싼데 옵션도 많아요. 옵션도 많고 리모컨도 제가 새로 해놓을 거거든요. 그리고 블루투스 대노 오디오에다가 뭐 열선 다 들어있고 가죽 깨끗하고 실내 깨끗하고 블랙박스에 내비 후카 차 170까지 제가 달려서 보여드렸죠. 저 차량 아주 순발력 있게 잘 나가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1.4 엔진이었다면 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얘는 1.6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반떼하고 똑같은 엔진, 포르테하고 똑같은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차가 작잖아요. 어떨까요? 힘이 훨씬 더 여유롭겠죠. 네,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네, 지금 고속에서 브레이크 잡았을 때도 차량이 떨리거나 쏠리거나 이런 현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차량 정비는 아주 잘 된 상태에서 되었고요. 뭐 사고 난 지 한 10년 된 차다. 오히려 그게 더 나쁠 수 있어요. 왜? 이제 사고 나서 한 10년 되면 용접한 자리도 부식될 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차는 작년에 사고 났거든요. 작년에 사고 나서 그분이 한 7, 8개월 이상 또 수리해가지고 타셨으니까, 네, 저는 이 차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도대체 이 차 차값 얼마면 살 수 있을까? 우리 아들 첫 차로 하나 사주고 싶은데 괜찮을까? 우리 마누라, 우리 아내, 우리 딸내미 출퇴근 차로 한 대 사주고 싶은데 너무 연식 좋은 차 사주면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200~300만 원짜리 가보면 너무 허름하고, 그런데 이 차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얼마나 할까? 네, 전화로 물어보십시오. 네, 물어보시면 와우 하고 하는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닙니다. 네, 탁송으로 받으셔도 될 만큼 차는 반듯하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으니까요. 오늘 저녁에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 연락 주시는 분이 임자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소개하는 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가 사고 나서 핸들링에 무슨 영향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보여드린 거니까요. 네, 평소에 저 운전 이렇게 안 합니다. 네, 네, 사실 이런 그 지하차도 커브길을 120km, 130km로 돌아갈 때 언더스티어라고 하죠. 핸들을 돌리는 대로 차가 뒷바퀴가 따라오냐, 오버스티어로 해서 차가 롤링을 주느냐, 그거 중요한데, 네, 핸들링도 아주 좋습니다. 네, 추가로 영상 붙였습니다. 네, 이제 뉴 프라이드 1.6 지금까지 구경하셨던 차량 SLX 차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라이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기아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프라이드를 우려먹은 건 사실인데, 사실 지금 이제 뭐 K 시리즈로 넘어가면서 프라이드가 이제 이름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프라이드라고 하는 차는 이름답게 정말 기아의 프라이드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차량은 여전히 지금도 소형차 시장에서는 그래도 그 처음 초보 운전 또는 사회 초년생, 또 뭐 데일리카로 주부들, 그리고 또 뭐 자녀들의 첫 차,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처음 입문하는 차량으로서 상당히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0년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8월에 등록을 했고요. 네, 검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검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차량은 조금 그 성능 점검부를
빨리 좀 보면서도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는 2010년식입니다. 2010년 8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2022년 8월 9일이니까 검사를 받았죠. 그리고 84,503km입니다. 주행거리 10년 됐는데 8만 km니까 운행 많이 한 차는 아닙니다. 보시면 휀다, 운전대 쪽으로 휀다, 앞으로는 본넷, 옆으로 휀다가 교환이 있는데 골격을 보시면요, W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요 앞에 라지에타 서포트는 이거는 그냥 부딪히면 깨지는 플라스틱이니까 이거는 제외하고요. 이제 교환된 부위는 여기 하나, 인사이드 패널, 인사이드 패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교환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판금을 했습니다. 판금을 했으면 여기 이렇게 W 표시가 깊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왕창 막 이 앞에까지 먹은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골격이 이렇게 있으면요. 얘가 전 판넬 라지에타 서포트면 여기 이 정도 라이트를 걸고 있는 부분이 인사이드 판넬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휠하우스 마운틴이 있죠. 휠하우스 마운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으로 프레임인 인사이드 멤버가 여기 들어있죠. 여기를 하나를 갈았어요. 그러면 휠하우스는 두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만큼 정도 먹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쪽이 한쪽이 확 찌그러지니까 그러면 차량은 센터 쪽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꺾이겠죠. 이렇게 꺾이는 부분을 두드려서 아마 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가 이렇게 부딪히면 그 부딪힌 부위만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오게 되는 형태로, 이 안쪽으로 따라오게 되는 형태로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체인블록을 걸어서 아마 잡아서 두드려서 폈기 때문에 망치질을 했다고 해서 W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 그 정비 기술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W 판금이 있다 그래서 차가 아주 못 쓸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정비 기술이 매우 좋아져서요. 차량 상태는 좋은데다가 제가 카이스토를 보니까 이 차가 2019년도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11월 달에 300만 원대 정도의 사고가 있었던 거 보니까 아마 이 규모의 사고가 이게 판넬 그룹 사고에 더해서 이 안쪽 골격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고가 있은 지가 지금 최근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유리한 면이 있냐? 이 앞쪽에가 라제타나 뭐 에어컨 콘덴사나 관련된 그 냉각 관련된 부분들이 전부 다 여기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새 걸로 교환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냉각계통은 시간이 지나면 녹물도 발생하고 동맥경화처럼 순환이 덜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앞쪽 라인을 교환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가격이 가성비가 좋은 차로서 가격이 싸기만 하다면 그러면 타볼 만한 차입니다. 네, 하체 오일 누유 전혀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차량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차량은 아주 반듯하게 차량 정렬도 틀어지지 않았고 센터도 잘 맞은 차량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량의 부대 비용을 함께 보시죠. 부대 비용 보시겠습니다. 부대 비용은 전라북도는 공식적으로 법정 매도비가 있습니다. 법정 요금 25만 4천 원 매도비입니다. 매도비에는 인지대 4천 원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매도비는 25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등 취득세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채가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3만 2천 원. 사실 매도비가 더 크네요. 그리고 성능 책임보험, 주행거리가 8만이니까 성능 책임보험 들어가야 되겠죠. 성능 책임보험 2만 2천 원이 포함됩니다. 이게 합쳐지면 40만 8천 원. 요게 부대 비용으로 발생을 합니다. 요거 외에 수수료, 뭐 무슨 보관료, 알선료 이런 거 일절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각자의 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 차를 소개하면 수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자기 차에서 마진을 붙이고 또 수수료까지 받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부대 비용 40만 8천 원에 차량 가격, 차량 금액이 더해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는 정말 반듯하게 잘 정비된 차량이니까요. 관심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그냥 마무리하면 섭섭하니까 이제 보고 가시면서 구독해 주시면 저 거의 매일같이 차 올려드립니다. 네, 매일같이 차를 팔지만 또 매일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일같이 차량 올려드리니까요. 네, 올라오는 차들 빠짐없이 한 대씩 보셨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찾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또 차량과 관련된 뭐 다양한 정보들도 가끔 네,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도 하니까요. 그런 점들 감안하셔서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주 중고차 딜러 김형원입니다.